반갑습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오후 2시 20분 시작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은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6월 15일 선출된 6명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18개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참석했습니다. 통합당 의원 103명, 국민의당 소속 3명, 무소속 4명은 불참했으며 정의당은 부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부터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논평 제목은 견제와 균형, 민주당의 아량이 필요하다.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는 입법권, 감사권, 예결산권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둘 다와 균형을 이룹니다. 입법부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합니다. 대법원은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으로 행정부와 균형을 이룹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및 위헌법률 심판권으로 입법부와 균형을 이루고 권한쟁의 심판권으로 행정부와 균형을 이루죠.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균형이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여야가 비슷한 의석을 가지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균형은 야당이 담당합니다.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어렵습니다.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제21대 국회는 민주당 176석, 통합당 103석, 군소정당 21석 등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구성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협상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6월 5일 민주당과 친여 정당 소속 의원 193명이 박병석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죠. 6월 15일 같은 방법으로 187명의 의원이 민주당 의원 6명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 포기라는 배수진을 치고 후반기나 순번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는데요.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4년 동안 내주면 절대 다수를 확보한 민주당과 균형을 이룰 여지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를 내세워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했는데요. 협상은 불발되었습니다. 6월 29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가져갔습니다. 남은 정보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인 176석, 우호정당과 연합하면 187석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뛰어넘습니다. 어차피 균형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4년 동안 유지하면 민주당 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입니다.
통합당의 균형수단은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던 관례뿐인데요. 이러한 관례는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환원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 49.9%의 의사는 신속하게 반영되지만 통합당과 군소정당을 지지한 유권자 50.1%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가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건데요. 민주당과 정부는 한 몸이고 행정부와 균형을 이룰 야당 국회의원의 활동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목적은 권력 획득과 유지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법제화시키며 이러한 업적을 기반으로 국민이 부여하는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합니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파괴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은 통합당에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300석 중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이죠. 제2차적 책임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모든 정당에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자를 선택한 표는 사장됩니다.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49.9%를 득표한 민주당이 163석을 얻었고 지역구에서 41.5%를 획득한 통합당이 84석을 얻었는데요.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3차적 책임은 정의당에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설립을 방지할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여 민심을 교란했기 때문이죠.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유지수단입니다. 어느 한 정당이나 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보유하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서고금에 권력의 단맛을 뿌리친 정치인이나 정당은 없습니다. 어쨌든 통합당은 균형자로서 능력이 없습니다. 권력을 위임한 이상 국민이 끼어들 여지도 협소합니다. 민주당의 아량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가 가진 입법권, 예결상권, 감사권을 행사할 때 민주당의 계획대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통합당과 기타 군소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 이외의 정당을 지지한 국민 50.1%를 뭉개지 않는 배려입니다. 특히 행정부와 관계에서 정부와 여당이라는 일체화에 몰입되지 말고 타 당의 주장을 반영하여 행정부를 견제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적 독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와 균형, 민주당의 아량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견제와 균형, 민주당의 아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